해줄 말이 없어 눈을 피해봐도 그새 떠오른 한마디 참 미안하다고. 나를 사랑해준 참 고마운 사람, 이렇게 우리도 어떤 그들처럼 시간 가면 지워질까요? 상처받은 이 가슴 끝내 속상한 일로. 우리는 정말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보다 많이. 이 세월의 크기보다 사랑한 것보다 이 시절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눈물들, 그저 흘러가는 추억으로 보내지 말아요. 시간 가면 잊혀질까요? 상처받은 이 가슴 끝내 속상한 일로. 우리는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떠나는 그대를 더 크게 불러봤어요. 안 될 걸 알면서 이 시절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눈물들, 부디 스쳐가는 추억으로 보내지 말아요. 몰라야 했던 너무나 슬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지난 날, 어디선가 멈춰선 이 사랑. 정말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보다 많이. 이 세월의 크기보다 사랑한 것보다 이 시절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눈물들, 부디 스쳐가는 추억으로 보내지 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죠.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법원이 동물 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지나치게 협소한 판결을 내렸다. 그런 네. 판단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이런 전문가들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여러분 저녁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까 살짝 맞다. 방송사고가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리동전님 전 욕은 안 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착한 게 이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걱정했나 봐. 말 조심하시라고. 예, 예. 네. 저희가 욕은 안 합니다. 네. 걱정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오늘 그 오프닝 곡이 약간 신세대 감성이 들어갔어요 이제. 살짝. 예? 네, 살짝. 예전에 무슨 군가 틀고 그러다가 네. 시아 준수가 나오면서 네. 이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리디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하셨는데 언제 신청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궁금해하셨는데요. 아 노래예요? 네. 음. 그냥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캡처해서 이유랑 이 곡을 신청한 이유 같은 거 적어주시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꿀팁을 주셨네요. 무조건 그 노제필 보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님이 어젯밤에 에코백 잘 받았어요. 졸업 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졸업 수빈님. 축하드립니다. 예, 이젠 안녕 015비 노래 신청해 주셔가지고 고등학생이 맞나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에리킴님이 시아 준수보다 잘생겼다고. 아니 에리킴님은 매일 저에 대한 그 칭찬을 항상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춤을 추셔야겠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이세희님이 출근할 때 무사하게 잘 출근했습니다. 네. 재현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남다른 뉴스도 재밌다고 오늘 6시에 또 남다른 뉴스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세희님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보는 날 맞습니다. 역시 다 알고 계세요. 이사다님도 얘기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선영 아나운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고정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김민우 아나운서가 에릭킴님 언급하셨잖아요. 이분 실명 김에리 씨 아닙니까? 김에리? 네, 김에리. 에릭킴. 에릭입니다. 에릭. 김에리 씨. 김에리인데 에릭킴으로. 어떤 관계시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옷도 검게 입고 와가지고 취조하듯이. 오늘 네. 잘못 걸리면. 6시 내 땡땡님이 내 사랑 이선영 아나 보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저 정말 이분이 항상 저를 응원을 해주세요.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싶은데 네. 닉네임. 왜요? 닉네임 왜요? 닉네임을 좀 제가 발음하기 좋은 걸로 예. 바꿔주시면 제가 한 번쯤은 불러드릴 수 있을 것 닉네임이 같아요. 좀 민망하긴 합니다. 에리킴님이 신청곡 당첨되면 에코백 주냐고 물으셨는데 신청곡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구독자 100만 돌파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한테 에코백이 배송이 된 거예요. 아니 에릭킴님은 저에 대한 선풀을 너무 남겨주셔서 저에게 DM 주시면 제가 사비로 에코백 보내드릴게요. 진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와룡님이 신청곡이 나왔는데 늦게 와서 못 들으셨대요. 나중에 저희 클립 올리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날씨가 좀 풀린 한 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어떠셨어요? 날씨가 풀리니 대기질이 안 좋아져서 그건 참 그래요. 살기가 팍팍하다. 쉽지 않구나 어느 것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날씨가 추울 때는 하늘은 좀 청명하고 그러니까요. 좋았잖아요. 네. 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산책을 되게 좋아해서 요즘 좀 풀렸길래 살짝 나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는 좀 따뜻해졌다기에도 조금 춥긴 하지만 날씨가 풀려서 또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모두가 좀 힘을 그러게요. 모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오늘 첫 소식이 어떻게 되죠? 오늘 첫 소식은 이번 한 주 정말 이 단어 빼고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핫했던 뜨겁죠. 키워드인데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를 어쨌든 요약하자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이제 금지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3월 15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뭐 공매도 부활 막아달라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10만 동의를 넘으면서 다음 주 100분 토론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이야 주가가 3천 넘어서 가자 이런 분위기니까 언제 그랬지 싶지만 지난 3월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사실 공매도를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좀 6개월 정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사실 이게 세 번째 중단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단했었고 2011년 그 유럽 재정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6개월 중단이니까 사실 9월에 재개가 된다 만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다가 6개월 다시 연장해서 그렇죠. 지금 3월에 시한이 도래한 거거든요. 네.
안과 건님이 김민호 하나 떨고 있나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이 공매도 문제 저 같은 개미들이 지금 그렇죠. 두려워하고 지금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이겠지만 우리 똑부러지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공매도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 또 오늘 잘 이용해서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그동안 그 저의 어떤 청렴 결백하고 그 정직하고 이런 높은 회사 생활로서의 신용도를 이제 가지고 그렇죠. 돈 좀 빌려줘 한 거예요. 그럼 네.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가 나 요즘 주식에 다 해가지고 현금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현금 없으니까 너한테 못 빌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주식이라도 빌려줘. 너 삼성전자 주식 많잖아. 아. 10주만 빌려줘. 10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다른 주식은 괜찮아요. 삼성전자는 제가 꼭 갖고 싶어서 다른 거 나잖아. 빌려드려도 괜찮아요. 네, 나도 예. 10개. 한 10개 드리겠습니다. 10개 이렇게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 삼성전자가 89,7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빌리자마자 일단 팔아서 89만 7천 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삼성전자가 3만 원 됐을 때 10개를 사서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그때 빌렸던 주식 10개를 도로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주당 6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거의 도둑 아닙니까 이거? 아니, 도둑아. 그런 식으로 내 돈 하나도 안 넣고 이렇게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그 방식이 공매도의 원리인데요. 네. 뭐 10개 껐으니까 10개로 돌려주지만 어쨌든 가격이 한참 내렸을 때 되갚아서 차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그렇죠. 하는데 이제 네. 공매도 세력은 반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얼른 떨어져야 내가 낮은 가격에 이 주식을 돌려주지 하면서 떨어지는 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렸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순기능도 있다는 거죠. 역시 뭐 설명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현금이 없어도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매도가 사실 개인보다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개인은 아예 못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는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보면 개인이 공매도 못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제 구조상 개인이 좀 이 공매도를 원활히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예탁 결정 기준으로 기업의 경우는 이제 수수료도 3% 미만인데다가 1년 정도 이제 천천히 가지고 이 주식의 하락세를 지켜볼 수 있는 반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하락할 때 떨어지는 그렇죠. 걸 보고 팔 수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개인의 경우는 수수료도 5%대로 높고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기간도 한 90일 정도 90일이요. 네, 90일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했을 때는 큰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런 어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사실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비율 0%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1%도 안 되니까. 네, 지난해 한 0.8% 정도 됐더라고요. 네. 거래 대금 중에서. 반면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한 25% 공매도 세력의 전체 25%가 개인이라고 개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실상 기관에 비해서는 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막 기관은 아무래도 정보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리한 면도 있는데다가 이런 공매도 자체도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게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가 되더라도 이 외국인들에게 쏠린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좀 제대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이 한 빗댄 예를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는 뭐 브라질 이런 국대 축구 선수인 반면 개인들은 중학교 수준의 축구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질 국대 수준의 축구 선수들은 귀에 이어폰까지 끼고 정보를 들으면서 하는데 개인들은 못하는 정도의 그 편차가 난다. 그런데 또 이제 공매도 시장에서도 그런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이건 개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는 이런 점을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를 사실 순기능을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관들도 외국인들이 이제 암암리에
이 공매도를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발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들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데요. 애초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는 이건 법적으로 불법인데 이게 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는 원래는 그 이제 주식을 있어야지 빌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주식이 없는데도 그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식이 오가지도 않고 그냥 어떤 시점에 되면 내가 그냥 팔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하자라고 해서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라면 정말 불법적인 이득 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명백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죠. 사실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세력이 가지고 이걸 돈을 벌자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연한 불법인데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처벌이 수준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예를 들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4년 동안 이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 하다가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걸린 금액이 1,700억 원이에요. 근데 과태료가 89억 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 정도 솜방망이 처벌 받으면 하고 보는 거지, 그쵸, 사실은. 저 같아도 100억이 이득인데 1억 벌금 내라 그러면 하고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그런 투자자 상황인 입장에서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 공매도를 해서 투자자의 피해는 개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채팅창에도 분노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네. 그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국민청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공매도가 없던 걸 뭐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있던 거를 그냥 다시 있게 만든다 이런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뭐 어차피 공매도 다시 부활을 해야 하고 그거와는 별개로 무차익 공매도와 같은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 수준 이 불법 그 과태료 수준을 좀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강력히 처벌하게 하는 그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 이게 실제로 공매도 근절에 불법 공매도 근절에 효과가 있냐라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거죠. 네.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떤 특정 사람들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제 시장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만큼 모든 사람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소식도 공매도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였어요. 네. 아마 다들 계속해서 들어본 이름일 텐데 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AI 챗봇 이루다 얘긴데요. 이루다가 뭔지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진을 보고 오실까요? 네. 어떻게 생겼냐면요. 20대 여대생을 표준으로 해서 만든 이루다. 이렇게 네. 생겼고 이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처럼 지금 오늘은 대화를 무슨 보시면 굉장히 요일?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루다가 네. 벤처기업인 스케터랩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인데 네네. 사실 뭐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작년 6월에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게끔 했고 요게 좀 잘 돼서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기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의 융통성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6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루다는 78점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적어도 성인 간의 대화가 86점이면 네. 뭐 한 중학생, 초등학생과는 70점대 후반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구글에서 작년 초에 이제 개발했던 비슷한 서비스인 미나의 경우에는 76점 정도였다니까 이루다가 사실 기능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서비스였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면서 이게 더 배워서 흔히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배워서 이 채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그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게 인종차별 뭐 혐오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뭐 출시한 지 16시간 만에 바로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이루다도 많이 이슈가 된 게 일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성적인 발언, 성희롱을 일삼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뭐 꿀팁이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네. 그런 채팅 같은 거 인증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지? 그런데 저도 약간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집했지? 그래서 딥러닝을 했다는데 카톡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지 하니까 좀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뭐 성노예를 만들려는 세력들 뭐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논란에서 시작됐다가 고구마 줄기처럼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어떤 걸로 배웠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네. 해봤더니 애초에 이 카카오톡 100억 건 정도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다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특정 앱 이용자들의 카카오톡을 수집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김민호 아나운서 같으면 네. 아니 우리 어디서 AI 개발한다고 김민호 아나운서 카카오톡 좀 보자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사실 대화라는 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그렇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 대화가 유출되면은 저랑 대화한 모든 사람들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정보들이.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꺼려지는데요. 아마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혼자 동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애초에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루다 서비스를 개발한 스캐터랩 이 원래 하던 서비스가 있었어요. 연애 과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연애 과학이 뭐 이렇게 조언해 준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연애 조언들 되게 많이 떠요. 이런 거 제공해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데 요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실 유료 결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용자들한테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이거 되게 많이 보는데 그냥 그렇죠. 습관적으로 박스에 체크하지 네. 거기에 뭐 내 카카오톡을 설마 이 사람들이 보겠다고 생각도 못할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한테 요약하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너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겠다는 거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받았다는 카카오톡 거죠. 내용을 기반으로 챗봇을 개발하겠다. 여기에 정보를 쓰겠다. 이런 동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네. 굉장히 개괄적인 그냥 동의를 받은 거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실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말도 어렵게 돼서 이거 그냥 다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맞아요. 테거든요. 그냥 체크하고 마는데 그럼 이 어플을 이용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다 유출이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섬뜩했던 게 진짜 저는 실제로 한번 깔아본 적이 있어요. 아. 지금은 지웠는데 깔았다 바로 지웠거든요. 네. 별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니까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된 건지 조사를 해봐야 이제 나오겠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스캐터랩이 이 IT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IT 기업끼리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자료를 오픈소스, 올려놓는 네. 그런 공간이 있나 봐요. 오픈소스로. 근데 거기에 이 100건, 카카오톡 대화량으로 보면 1,700건의 대화 풍선이 그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700건 중에 한 20여 건 실명이 포함된 정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거주지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네. 내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작정만 하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유출돼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좀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된 이 스캐터랩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 뭐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 사실 받긴 받았다. 우리가 아예 잘못한 건 아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겠다는 세밀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죄송하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가 된 이루다 서비스는 잠정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송경제에서도 이제 다루긴 했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다뤘죠. 네네. 근데 이 사실 이런 스타트업들이 영세한 IT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낮았던 거 아닌가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개괄적인 동의를 받았으니까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내밀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무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뭐 영세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뭐 구글, 애플 이런 곳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저는 스스로를 돌아본 게 이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범죄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가 위험하다는 건 다 한대요. 차 그쵸. 사고가 네. 위험하다는 건.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자각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 속에 이 핸드폰이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진짜 별게 다 그쵸, 들어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유출되면 정말 내 생활이 어떻게 정말 송두리째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런 약간 자연스러운 AI 그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 나왔다는 사실은 저는 약간 좀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가지고 안타깝게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약간 가벼운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내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4번의 월급이 나오네요. 네. 뭐 송경제에서도 작년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뭐뭐뭐 좀 챙겨보시라 네.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좀 간단한 것들 정리해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김민우 아나운서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일단 내일 몇 시부터 시작을 하는지 궁금하고 음.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놓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긴 뭐 근데 이게 되게 기초적인 정보에서 뭐 저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통은 오전 8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2시간 오. 앞당겨서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일정 그래픽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내일부터 간소화 시스템이 개통되고 이제 여러분이 대략적인 계산 결과나 공제 항목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른 게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의료비와 안경 구입비 같은 거, 내가 분명히 지출을 했는데 왜 여기 안 뜨지? 네. 이 싶은 것들은 15일부터 17일 이제 4일 동안 의료비 신고센터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추후 서비스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연동이 돼서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요 이후의 스케줄은 아마 회사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조금씩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모바일로도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플 이름이 네, 손택스. 선택스. 뭔가 손경제. 따라했네요, 이거. 보시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게 송경제는 2000년 8월에 탄생했잖아요. 아, 네, 예. 얘는 19년생이에요. 얘가 더 빠른가요? 저희가 좀 더 우리가 곤란해. 따라했네요. 손에 땀나는 경제처럼 네. 뭐 손에 땀나게 연말정산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네. 손 안에 들어오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아니고 2019년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부터 이 앱을 쓸 수 있게 됐는데 네. 워낙 뭐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복잡한데 이 모바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네, 힘들었겠죠. 쉽지 않죠. 그리고 네. 그때는 이제 공인 인증 시스템도 지금처럼 간소화되기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질타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제 두 번째로 손택스가 손택스. 활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많은 점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모바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거 저도 방금 알았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선택스. 참고하시고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있어서 이제 연말정산 약간 부담이 덜한 느낌이 있어요. 설명을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래요? 예. 예. 앞으로도 뭐 꿀팁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나오실 때마다. 되게 표정에 진정성이 없다는 예. 느낌이. 아니 진정성 있게 진실된 눈으로 얘기를 해야 또 진정성 있는 리액션이 나오는데 책임 전가까지 하시는군요. 너무 최고의 방송인. 기계공학과라 그런가 산업공학과 기계적이야 사람이. 예. 자, 오늘 목요일에 돌아오는 이선영 아나운서 오늘도 멋진 정확한 정경제 소식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래필 기자입니다. 네. 진짜 저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지금 말씀하신 분량이 제가 보기에 제 오디오 속도를 1시간 정도 얘기할 분량을 굉장히 굉장히 스피디하게. 스피디하게. 근데 되게 잘 들어와요 귀에. 그러면 이
타고난 빅스에 아나운서 있기 같아요. 때문에. 타고난 그렇지. 아나운서. 네. 칭찬인가요? 아니면 본인 시간 확보 못했다는 꾸중인가요? 아니요, 시간 뭐 충분히 주셨고. 네. 뭐.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어떤 분이지? 누가 뭐 아나운서 두 분만 얘기하신다고. 아, 네. 제가 오늘 좀 말을 적게 아. 했나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를 아나운서를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분 아나운서 보시고 저는 그냥 뭐 근데 오늘 사실은 주제가 그 뭐야 저 김민호 아나운서가 되게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연말정산 뭐 이런 거 뭐 주식 얘기 이런 거 공매도. 공매도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기에는 많은 돈을 주식시장에 날려야 사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저는 아직 이해 못한 거 보니까 덜 날렸네요.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 좋을 때 들어가서 아, 좋은 네. 시절을 지금 보내고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요. 공매도 한번 그래서 개미군단들이 공매도 하는 세력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견이라고 그래요. 공견. 공결이요? 아니, 공견. 공견. 하도 당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게 자금력이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실은 공매도를 악용할 경우에 그렇죠. 이 세력이나 이런 악용할 경우에는 이유 없이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개미들은 못 버티고 다 던지면 그때 이제 헐값에 사가지고 이렇게 갚으면서 돈을 챙기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네, 공매도 제가 다음에 한번 공매도 특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퀴즈트 산책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에 대한 재상고심이 오늘 있어서 오늘 이제 형이 확정이 됐는데 징역 20년 벌금 180억. 네. 그러니까 원래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벌써 4년 3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최서원 씨라고 알려진 옛날에 최순실 씨가 이제 연설문을 이렇게 고쳤다라는 보도가 나간 지 4년 3개월 만에 사실 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실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재임 중에 이제 뭐 대기업에다가 그 뇌물 받은 혐의 네. 이게 이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이고 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가지고 빼돌린 혐의가 이제 징역 5년. 네. 뭐 근데 또 공천 개입을 한 게 있어가지고 2년이 더 있어서 22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기 출소하게 되면 2039년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연세가 거의 90다 돼가는 87세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오늘 판결이 사실은 삼성에서는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받은 이제- 사람이 죄를 죄값을 그렇죠. 물으면 준 사람도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뇌물 준 혐의 네. 86억 원 정도 그 혐의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는 논평 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 직후에 사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뭐 얘기나왔던 SNS 통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가 돌고 있죠. 네.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원 판단 존중한다. 짧은 논평을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16일 날 발표를 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완화가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사실은 뭐 2단계로 내려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런 일종의 미리 취재한 기사들 그다음에 사실 이런 기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미리 흘리는 것도 약간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를 좀 봐야 그렇죠, 되는 분위기를. 거죠. 여론의 향방을 네. 좀 봐서 결정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번들의 어떤 정책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미리 한번 살짝 흘려 뭐 이건 뭐 정부뿐만 아니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런 걸 하고 네. 있는데 설 연휴까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유사합니다. 네. 네. 확정은 아닌 거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읽힌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거리두기는 2.5단계, 수도권이 2.5단계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모임에 대한 어떤 뭐 규제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더 연장이 되는. 대신 업종별 규제는 좀 변화가 있죠. 그렇죠. 뭐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이런 데는 영업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금 가능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노래 좀 신청 좀 해주세요. 노래 신청 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려야 신청을 미국 하시더라고요. 덴버 공항 이분께서는 왜 자꾸 이렇게 복불복을 올리시지? 네. 아무튼 네. 좀 올려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군 같은 이후에 노래가 굉장히 신청곡이 많이 좀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이런 아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좋은 노래로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군가는 제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인정을 하시네요. 자,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불만이 있으시죠? 아니 신청곡이 나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캡처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걸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오하이오주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남아공이나 유럽에 그 영국에서 나온 거랑 다른 형태라 그래요.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 근데 오늘 모더나 CEO가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 네. 코로나19는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착병이 될 것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약간 풍토병이 될 것이다. 계속 같이 존재한다는 함께 거죠. 살아가야 네네네. 할 존재가 될 것이다.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친하게 네. 지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 백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에 가는 문화는 사실 뭐 잘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언택트 삶이 계속 좀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탄핵을 당했어요. 네. 임기 중에 두 번째인데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트럼프의 고민은 탄핵이 아니고 지금 돈줄이 끊길 것 같다. 이게 돈에 민감한데. 네,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뭐 뉴욕시가 원래 트럼프 그룹이랑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네.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골프협회도 미국 골프협회도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원래 경기를 열려고 했는데 이걸 용적 바꾼다고 하고 도이체방크도 뭐 얘기했죠. 도이체방크도 뭐 거래 끊는다고 하고 이건 뭐 사면 초과네요. 심지어 월마트랑 디즈니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거부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치 자금을 안 주기로 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다음 뉴스는 김세진 기자 저희 그 유통장인이라고 두 번 나오셨잖아요. 네. 이분이 오늘 굉장히 심층적으로 취재한 건데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 맵에서 개인 정보가 줄줄 샌대요. 사실 아까 뭐 이루다 얘기도 했는데 네네. 카카오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 자리에 모시고 네. 더 많은 얘기를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카카오맵이면은 이제 지도니까 지도죠.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좀 그 정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실명으로. 그러니까 오. 김민호 아나운서가 거기 그걸 가지고 어디 좀 갔다. 어디 반전쟁이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약간 자제한 느낌인데요? 네. 근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근데 그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AI 이슈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거 AI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렇죠. AI 스피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우리가 좀 검증해야 될 이슈인 게 뭐냐면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 집에 거실이나 이런데. 맞아요. 그럼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인 대화 뭐 이런 거 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오 무서운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쓰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어떤 그런 법도 있고 하지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가 집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다 간다니까 거기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노조필 기자고 욕을 하거나 그거 가는 거죠. 그런 거 다 가는. 네. 큰일 났다. 아무튼 그 네. 빅데이터 AI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BMW의 황당한 리콜이라는 뉴스인데요. 이거는 BMW가 엔진 쪽에 부품 결함으로 리콜을 하는데 그 수리센터에 가면 네. 2026년에 오시라고 한대요. 2026년이요? 지금 네네. 2021년인데? 이게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리콜만 해놓고 준비를 안 했는데 차 한 대 수리하는데 2, 3일 걸리는데 수리센터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거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의미 없죠. 그러게요. 네. 네. 자, 안철수 국민의 당이죠. 국민의 네, 당 국민의당. 대표. 네.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네, 아무튼 뭐 결국 사람들이 많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네요. 어떻게 보면. 전 솔직히 말하면 단일화가 너무 지겨워요. 뭐 선거 때마다 단일화인데 아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온 국민을 무슨 빨갛고 파랗고 나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약간 다른 색깔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자기 목소리를 정치인하면 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네. 민주당은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달아오를 것 같다고 네, 해요. 네. 왜냐면 지금 우상호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출마 선언이 좀 나오면서 좀 선수들이 정해져야 이게 그렇죠. 또 네. 활기를 띠니까 좀 이 봐야겠네요. 관리비 뜯어내기 시청 공무원도 한 통속인데 이거 좀 약간 이해 안 가는 기사인데 전북 무안이거든요. 이거는 네.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얘기해드리면 또 뉴스 본 의미가 없으시니까. 한 10분은 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예. 좋네요. 네.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네. 편한 네. 느낌입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그 복불복 올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그러게요. 덴버공항님. 네. 아무튼 내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